우리는 이제 80만 원을 진행한다. 인지송달료 다 합해서 뭐 100만 원에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좀 놀랐거든요. 왜냐면 네. 진짜 가진 돈이 없어서 회생을 하는 건데 네. 돈이 들어간다. 네. 회생을 하는데 돈이 그래서 총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변호사 보수. 저희가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 대리 해드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어요.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위원회 보수금이 책정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몇몇 지역에만 한정되거든요. 서울, 수원, 인천. 그거는 또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뭐가 있냐면 부채지명서 발급 비용이라고 해서 채권사에서 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원리금이 얼마인지 그 총액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법원에다가 이제 채권자 목록에 올릴 때 그 부채 증명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받는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 비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원 비용이 이제 인지대 송달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게 그거는 뭐 사무실마다 뭐 이제 책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의 어떤 적정성을 이제 판단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인지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원 공무원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나 가사, 뭐 신청 사건 뭐 다 나와요. 저희가 신청 사건이거든요. 공무원한테 돈을 준다고요? 아니요. 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법원을 전체를 이용하는 어떤 법원 이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은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법원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뭐 인감증명서 하나 발급받는데도 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건별로 한 번만 내는 거예요. 27,000원. 27,000원 한 번 납부하시면 되고,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10%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 전자로 하니까 10% 할인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금지명령 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금지명령은 더 이상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독촉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막아달라는 그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신청 비용이 1,800원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27,000원에 1,800원 이렇게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송달료는 송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이 그 땡땡땡 씨가 개인회생을 할 건데 금지명령이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람한테 추심하지 마라는 어떤 법원의 서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송달료, 그리고 이제 개시결정문, 채권자 집회가 언제 할 거라는 안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절차적인 송달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채권자들한테, 그리고 또는 채무자한테 그런 이제 송달료를 미리 예납을 받거든요. 그 비용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회당 5,2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송달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한 명일 때는 이제 52,000원이에요. 채권사 하나당 41,600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한 명이면은 93,600원이 되는 거예요. 1회 송달료가 5,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송달료 산정을 할 때 채권자가 만약에 한 명밖에 없는 채무자다. 그러면은 52,000원, 10회 송달료에다가 41,600원만 추가하시면 돼요. 왜 10회 송달료를? 그러니까 예납을 받는 거니까 5회 송달로 끝날지 8회 송달로 끝날지 10회 송달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10회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예납을 받는 거고, 만약에 10회가 넘어가게 되면 추납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더 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52,000원 10회 송달료에다가 41,600원 곱하기 5를 해서 26,000원. 이거 그냥 표로 드릴게요. 그래서 표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내냐면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예납 송달료를 내라는 이제 보정을 받으면 의뢰인들한테 이제 신한은행 계좌를 또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쪽으로 납부하시면 돼요. 이제 개인 회생위원 보수금이 아까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있는 법원들이 있어요. 서울, 수원, 인천.
요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으로 배당을 해요. 원래는 회생위원이 법원 안에 있거든요. 법원 안에서 그 회생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무가 1억이 넘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법원에서 이거는 외부회생위원이 하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외부회생위원으로 배당을 해줘요. 그 외부회생위원은 누구냐면은 변호사나 회계사 분들 중에서 이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외부회생위원의 경우에는 보수금이 15만 원으로 이제 정액이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별도로 법원에서 예납 명령이 나오면 그쪽으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는 금액 말고는 추가적으로 뭐 내는 건 없는데, 사무실마다 조금 어떤 방침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정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일정 보정 이상이 되면은 추가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약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일이 많아져서 추가 비용을 받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게 미리 약정이 들어갔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추가 비용이 없다고 했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 비용 말고 법원에 나가는 그런 모든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채권자마다 달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인지 때는 정액인데 송달료가 쭉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1, 20만 원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마트 하시는 분 해봤거든요. 마트를 하니까 롯데제과, 크라운 제과 이런 이제 업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물품 대금을 다 이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채권자가 60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 채권자한테 송달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내냐면 채무자가 내는 거지. 이왕 돈 얘기 나온 김에 네. 이소영 변호사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강력한 어필을 한번. 비용 관련해서요. 이제 업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회생 도산을 이제 수행하시는 사무실들에 대한 어떤 평균 비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렴하게 하는 사무실들은 100만 원을 안 받는다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미끼성도 좀 있는데 몇십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80만 원을 진행한다, 인지송달료 다 합해서 100만 원에 해준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비용을 책정하는 거는 그만큼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한 지가 좀 몇 년 됐고, 또 사건도 수행 건수가 한 1000건 넘거든요. 근데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되게 넉넉하신 분들이다, 이 사람들이 비용을 내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민사나 이런 사건들처럼 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무실마다 다르겠죠. 왜냐면 어떤 곳은 사무실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고, 급여로서 저희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쌓아온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에 비해서 저는 저렴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비용을 받고 그 비용이 부끄럽지 않은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